골드탑은 영화 이야기 저희가 셋이 얘기하는 건 두 번째죠. 저번에 이제 첫 번째로 인생 영화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고 이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 영화에 이어서 이번 주는 제가 네이밍을 해봤는데 주제를 쾌락과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라임을 조금 맞춰봤고 그 다음에 쾌락, 타락이 되게 대비되는 상반되는 단어이면서도 조금 뭔가 항상 같이 가는 느낌이 들어서 쾌락과 타락이라고 주제를 지었고 그에 맞는 영화 오늘은 2000년에 나온 작품이죠.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레퀴엠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좀 소개하자면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병행을 하죠. 하나는 주인공인 해리가 친구들, 그러니까 타이론, 메리언 이렇게 세 친구가 마약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마약에 이제 뭐 유통 이런 것까지 손을 대고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의 이야기 주인공인 해리의 엄마인 사라의 이야기고요. 이 사라 골드파브가 자주 즐겨보는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실은 사기 전화인데 그 전화로 이제 출연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그곳에 나가고자 다이어트를 하는 그 사라 골드파브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해리와 사라의 이야기가 병행하는 그런 줄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보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첫 번째로 전반적인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성목 씨는? 우선 그 블랙스완 만든 감독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거의 초기작이더라고요, 레퀴엠이. 그래서 뭔가 블랙스완 같은 느낌을 기대하고 봤는데 뭔가 더 정제되지 않은 그런 키치함이 엄청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내용도 내용인데 엄청 무섭게 봤고요. 막 소름 끼치고 뭔가 막 끄고 싶은 느낌이 들게 그런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내용이랑 이런 거 그 내용을 끌어가는 게 엄청 감독의 특징도 잘 나타나면서 되게 재치 있게 잘 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네, 건희 씨는 어떻게 보셨죠? 우선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영화가 그리고 엄청 친절하다고 생각 들었어요. 영화 자체가 친절하다. 어떻게 보면 그 저희 그 영화 이야기에서 얘기했던 뭔가 의미가 많은 영화들과 다르게 저는 엄청 편하게 봤었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도 뭔가 배우들이 대사로 다 전달해주는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청소년 관람 불가지만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는 영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저번에 말했던 그런 영화들이 조금 담긴 의미도 많고 그랬던 영화인 거에 반해서 막 그렇게 뭔가 막 아무것도 없는 영화는 아니지만 확실히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네, 이거를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봤었거든요. 네. 처음 본 작품이에요. 군대 전역하고. 근데 그 사회에 다시 적응이 안 돼 있었는지 저도 되게 성목 씨랑 같이 힘들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되게 어지럽고 보는데 맞아요. 약간 끄고 싶고. 살짝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근데 그렇다는 게 좀 잘 그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표현했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감상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네요.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네. 엄청 저예산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거 치고도 엄청 잘 표현했고 또 생각해보면 2000년도면 벌써 23년 지난 건데 그렇죠. 퀄리티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촬영 기법이나 막 그 편집, 컷 편집 이런 게 엄청 매력 있는 요소. 같은 시간 대비 그 컷 쇼트 수가 거의 몇 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2000개, 2시간 영화인데 2000개 이상의 쇼트가 있다고 해서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 정도. 또 막 그 연기가 이제 나온 배우들이 지금은 엄청 대배우지만
당시에 저는 그 연기력이 엄청 돋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음. 할머님 배우 빼고 그분 빼고는 다 막 안 돋보였는데 확실히 연기 없이 그러니까 연기가 돋보이지 않고도 스토리를 엄청 몰입을 잘 되게 만드는 게 또 편집이랑 촬영 기법 이런 게 진짜 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걸 또 되게 막 괜히 어렵게 안 하고 찍는 것도 되게 분명 쉽게 찍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잘 표현된 게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영화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 영화를 볼 때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몇 개 생각을 해봤는데 그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은 첫 번째는 사실 이것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이 영화에 가장 중요했다고 한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출이거든요. 이 영화의 연출. 조금 연출적으로 뭐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을까요? 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걸 그냥 러프하게 빨리 감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몇 달이 지나갔다는 걸 딱 보여주는거나 아니면 동일한 컷에 대체 언제까지 하려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뭔가 중독돼 가는 과정을 되게 쉽고 간결하고 또 친절하게 딱 묘사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막 촌스럽지 않아가지고 엄청 뭔가 힙합 뮤비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맞아. 근데 노래는 약간 아이러니하게 레퀴엠이니까 레퀴엠 같은 곡이 흘러나오고 근데 화면은 되게 힙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뭔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있나요? 연출적? 연출 때문에 엄청 친절한 영화라고 생각한 것도 있는데 연출 자체가 일부러 그렇게 막 어지럽게 하고 그 컷이 느려졌다 빨라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마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그 뭐 영화적으로 비유해서 전달했다기보다 그냥 주사 한 방 놔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마약을 하고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줘가지고 연출 덕분에 그때 당시에도 그런 촬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인물을 엄청 클로즈업해서 찍거나 얼굴에 엄청 클로즈업해서 찍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약간 기괴하다고 볼 수 있는 구도에서 계속 촬영을 진행하거나 이런 게 뭔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흔히 미장센 얘기를 하잖아요, 연출할 때.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미술만을 이르는 단어는 아니고 그 화면 구성에 있어서 모든 요소들을 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뭐 편집 이런 거나 카메라 구도 말해주신 것처럼 카메라 구도, 카메라 워크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게 저는 이렇게 쇼트가 많고 빠른 템포인데도 미장센이 돋보이는 영화라는 게 되게 놀라웠던 부분. 저 약간 그 메리온이 이제 마약이 부족해지니까 어떤 그 갱단 두목인가 어떤 그 유통하는 큰 손 같은 사람한테 가잖아요, 찾아가잖아요. 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나올 때 그 전 연출이 조금 놀라웠던 게 그게 계속 메리온 얼굴에 카메라가 딱 고정이 돼 있고 주변이 막 이렇게 어지럽게 흔들리는. 근데 그게 그러다가 이제 딱 나오자마자 비가 오고 있는데 토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딱 그 메리온 얼굴에 카메라를 고정한 것과 그다음에 그래서 그 주변은 약간 왜곡돼서 날아가는 느낌이 들고 그게 뭔가 그 딱 메리온이 그 토할 것 같은 그 상황을 관객한테 되게 잘 전달한 듯한 느낌도 들었고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아까 카메라 구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라가 이제 병원 갔을 때 뭔가 거의 어안렌즈처럼 되게 왜곡돼 있는데 사라 얼굴이 엄청 왜곡돼서 크게 보인다거나 뭔가 그런 것도 그런 이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화적으로 보여준 되게 좋은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처음엔 되게 4명의 인물이 엄청
그러니까 스토리 두 개가 엄청 분리됐었는데 마지막 갈수록 서로 결과가 비슷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서로 막 겹치게 전환이 됐는데 그 부분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막 이제 메리온이 그 부자들 앞에서 그 성행위를 하는 그거 장면에서도 갑자기 그 장면에서 바로 또 사라로 넘어가서 그 주변을 막 빙글빙글 도는 장면이 나오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4명이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누워서 약간 태아처럼 누워가지고 뭔가 메리온은 또 꿈꾸기도 하고 다시 꿈을 또 꾸기도 하고 마지막 그 해리도 팔 잘린 채로 꿈을 꾸고 막 이런 장면들이 되게 전환이 거기서 엄청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엄청 바쁘게 하다가 갑자기 딱 느리게 흘러가면서 그들이 다시 또 꿈을 꾸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건 뭐 할 수 없는 짓이야 이러면서 딱 X 치고 끝나잖아요. 영화가 약간 거기서 메시지를 많이 준 것 같아서 뭔가 꿈을 쉽게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쉬운 길로 가려 한다. 그 중에 이제 마약이란 걸 고른 느낌이고 뭔가 쉬운 길을 가려는 인물들이 그 결국 다 꿈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쉬운 길에서 오히려 악한 그런 곳으로 빠지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또 꿈을 꾸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마지막에 엄청 잘 묘사됐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랑 연출이랑 뭐 등등. 그 얘기를 해서 막 이렇게 교차 이런 얘기를 해서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이제 영화 연출하면은 아까 말한 미장센이랑 그런 편집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몽타주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두 개가 다 뛰어난 것 같아서 저는 미장센 몽타주가 다 뛰어난 것 같고 그런 거 딱 그 마약을 할 때 되게 쇼트 짧게 막 흡입하는 거 막 동공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해리 이야기와 사라 이야기가 점점 섞이고 마지막에는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고 뭔가 맞아. 그런 것들이 그거를 어떻게 이어 붙이느냐 그 컷들을 그런 것도 사실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의 어떤 인과관계를 만드는데 그런 점에서도 되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은 엄청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저는 연기도 그거 같아요. 뭐라 해야 돼? 좀 막 돋보이는 연기는 그 앨런 버스틴인가 그 할머니 사라 골드파. 사라 골드바브가 이제 되게 돋보이는 연기를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나머지 셋도 뭔가 그냥 잘 녹을 수 있는 연기를 한 것 같아서 막 돋보이고 뛰어난 건 아닌데 그 감독님이 연기를 엄청 잘 끊어낸다던데 그 배우의 그 연기 능력을 엄청 잘 끌어내가지고 그 감독 거치면은 다 대배우로 성장한다고. 그러네요. 그 해리 자레드 레토도 이 영화 이후로 뭔가 이렇게 커리어들이 되게 잘 쌓여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메리온도 전까지는 맞아. 그냥 할리우드 약간 그 섹스 심볼 그런 거였는데 엄청 성장해서 바로 주연상 받고 그래서 뭔가 근데 그럼에도 연기를 엄청 잘 끌어내는데 연기가 돋보이지 않았어요 영화에서. 그런 게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연기가 이끌어가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종종. 근데 그런 거는 뭔가 영화가 주는 메시지와는 다소 좀 거리가 느껴지긴 해요 가끔 보면. 그러니까 연기가 워낙 돋보이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오히려 묻히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없고 그냥 딱 친절하게 와닿았다. 나중에 할머님은 미친 연기를 보여주셨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옛날에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이렇게 계단에서 브릿지 자세하고 내려오는 그 영화. 거기서 이제 그 브릿지한 그 여자 아이의 엄마 역할이더라고요. 그분도 주연으로서 되게 경력직이잖아요. 그 냉장고 표현도 저는 되게 맞아. 그 약간 음식 끊고 이러니까 막 음식이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그게 그 마약 금단 증상 같기도 하고 마약에 그런 연출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직관적이고 친절했다고 한 이유가 음식을 먹고 싶으니까 눈앞에 음식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분명 약간 살짝 보면서
흔한 말로 살짝 짜친다는 느낌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확실히 그 1대1 대응이 되면 사실 유치할 수 있잖아요. 뭔가 맞아. 그 지난 얘기했던 영화들 중에서 기억나는 말들이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랑 안 하듯이 해서 되게 멋있었다.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랑이란 감정을 더 느낄 수 있었다 이랬는데 이거는 배고프면 배고파.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그 전 영화들이랑도 대비돼서 뭔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영화가 그런 점에서. 메타포가 없다. 근데 그 이제 좋은 연출이나 좋은 이야기, 뭐 좋은 영화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 꼭 이렇게 뭘 숨겨놓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제 의식과 어떤 그냥 감독이 하고자 하는 예술적 표현 방식에 딱 들어맞을 때 뭔가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이제 취향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조금 짜칠 수도 있고 맞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뭐 이런 마약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빠지고 막 타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뭐 적절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마약하면 딱 이 영화가 떠오르는 걸 보면은 그만큼 뭐 그런 것들은 잘 전달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두 번째가 사실 그거였거든요. 영화적 체험, 그거의 의미 이런 거. 근데 그런 얘기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연출적으로 해낸 거겠죠. 영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네. 보통 마약 영화 하면은 마약에서 찌들어가는 사람을 보여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연기로서 뭔가 승부하는 느낌. 맞아. 진짜 미친 연기. 예를 들어 레옹에서 그 게리 올드만 그 형사가 보여주는 그런 연기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아예 그걸 체험시키는 것 같아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2D가 아니라 약간 3D로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 되게 잘하지 않았나.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원래 좀 그렇게 다크하고 약간 세기말감 염세적인 메시지 담지 않나. 대부분 영화가 사실 조금 다크하고 새드 그러니까 비극으로 끝나는 느낌이. 근데 저는 세 번째가 감독 얘기예요. 저도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대표작이 레퀴엠, 블랙스완, 마더 이렇게 세 개인데 셋 다 약간 되게 그 사람 조금 깨임칙하게 만드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영화들인데 그리고 이 감독이 뛰어나지만 되게 별로인 영화도 많고 생각보다 뭔가 그런 이야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욕망 분출하고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는다고 느꼈어요. 블랙스완도 아직도 기억나는 거 손톱 뜯는 장면. 손톱 이거 살 뜯는데 갑자기 쫙 뜯어지면서 맞아. 바로 화면 전환되는 막 그런 기분 나쁜 장면이 훨씬 많았어요. 레퀴엠이. 그런 것들로만 해놓은 영화 같아요. 나 그리고 거기 해리가 여기다가 마약 그 꽂을 때 너무 짜증나는. 그 환부에 또 꽂을 때 실제로 그럴까요? 마약을 하면은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해요. 금단 증상으로. 근데 막 환부에 다시 꽂고 막 이렇게 하나? 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냥 염증이 생긴 건가? 그게 그 꼽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로 마약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냥 흥미로워서. 저는 일단 한국 사람이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얘기해주는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코로 흡입을 해도 가루 때문에 코 안이 다 쓸려 나간대요. 그래서 그게 코카인을 흡입할 때조차 고통스럽대요. 엄청. 근데도 못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다 망가지면 이제 코가 다 망가지고 그거에 면역이 또 생기면 마지막에 이제 주사래요. 그냥 바로 몸에 약 투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최종 단계네. 네, 그래서 주사를 팔에 꼽는 순간 그게 마지막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온 영화 마약이 뭐죠? 저 헤로인으로 봤거든요. 그런 거 아니야? 히루뽕? 헤로인? 그 코카인이랑 또 다른 건가? 그 일부러 말 안 한 거 아니었어요? 약? 근데 그 해리가 사라한테 이거 약 받아왔잖아요. 병원에서 이거 헤로인이라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근데 헤로인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좀 저는 좀 돼가지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약 이름은 안 말했는데 약간 표현을 다 쩌는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하는 거. 마약 근절 영상답게 음. 조금이라도 마약 이름을 유출 안 시킨 줄 알았어요. 저는 일부러.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보통은 뭐 코카인 몇 킬로 사서 한다 막 이런 거 수리남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수리남 같은 경우에 코카인 맞나? 코카인 정해진 마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뭘 다루는지가.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약 이름은 또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것도 생각해. 이 영화가 마약 근절 영화일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드네요. 나는 그냥 쉬운 길을 가려는 사람에 대한 일침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재가 마약이고 소재는 그냥 마약을 채택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쉬운 길을 가려면 뭐가 있지? 약간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마약을 택한 거고 결국 얘네들이 하는 목적이 마약을 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해리는 성공해서 메리온이랑 같이 살기 위해서고 메리온도 뭐지 이거 패션? 성공한 게 이고 타이론이 약간 뜨긴 하는데 걔는 이제 편안한 만족감? 그 가족 같은 그리고 사라 골드팝은 다이어트. 레드 드레스 이거고 그래서 이 길을 가다 쉽게 가려고 이제 사라는 약을 먹은 거고 걔네들도 마약을 파는 거고 막 이런 걸로 가다가 점점 망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또 결국 메리온이 돈 끌어안고 씩 웃는 장면이나 해리가 막 웃으면서 울면서 꿈을 꾸는데 레드 드레스가 나오는 장면이나 등등 이런 게 뭔가 그런 거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는 약간 저는 이 영화 한 줄 평을 제가 스스로 해봤는데 네. 약간 인간은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고 마약은 그 관계를 쉽게 망치는 주범이다. 전 영화를 자체를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전 약간 관계 위주로 봤는데 처음에 말했듯이 이야기 플롯이 그 사라랑 나머지 그 세 명의 무리로 나뉘고 나중엔 그 남자 둘이 플로리다로 가서 그 메리앤이랑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라, 메리앤, 남자 둘 이렇게 이야기가 나뉘다가 나중에는 해리가 팔 때문에 병원을 가요. 그래서 넷이 다 뿔뿔이 찢어지잖아요. 마지막 가서는. 그런 거 보면은 마약으로 인해서 이 관계들이 다 망가지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인간의 존재 가치는 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낄 때가 소속감이 있을 때랑 아니면 자기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랑 아니면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를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되게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런 걸 규명하는 게 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걸 느낀 게 그 사라랑 해리랑 말하는 테이블에 앉아서 대사 중에 사라가 이젠 자기는 어느 남자의 아내도 아니고 어느 아들의 엄마도 아니다. 친구들 있잖아 했더니 그 친구들에겐 내가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봐서 뭔가 일단 본인의 존재 가치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 메리앤도 그 해리랑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해리가 너가 제일 예쁘다 세상에서 근데 메리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나 전에도 그런 말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 말을 들었는데 너가 하니까 이제 들린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 해리라는 사람이 본인 관계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니까 비로소 그게 의미가 생긴 거죠. 그 말 자체 가치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타이론 남자도 엄마 관련된 얘기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때 좀 재밌게 들었던 게 그 엄마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저 성공할게요. 성공할 거예요. 그거를 약간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바꿔서 듣는다면 엄마가 너는 날 사랑해 주기만 하면 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뜻이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엄마의 아들로서 존재할 때 그런 관계로서 존재할 때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엄마를 상실하니까 본인 가치가 상실해져서 해리랑 마약을 팔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게
타이런이나 그 메리앤이나 계속 거울을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울을 자주 봐요. 약간 메리앤 같은 경우에는 막 반나체 상태로 보고, 약간 그걸 본 게 계속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듯한 제스처로 저는 봤고, 그 사라 자체도 계속 TV 보면서 상상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를. 그것도 계속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이랑 포옹하잖아요, 무대에서. TV 프로그램에서. 결국엔 그 사람의 마지막 목표도 아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엄마로서의 관계를 다시 얻고 그 존재 가치를 다시 찾고 싶었던 게 아닐까,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약 근절이라고 한 이유는 결국 마약 때문에 다 망쳤으니까. 저 뭔가 TV 그 장면은 그 골드팝이 나 괜찮게 살고 있어를 증명하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 아무렇지 않아 라는 거를 살 빼고 레드드레스 입고 아들과 원만한 관계에 있고 아직 아름다워 라는 걸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라는, 그게 이제 자기의 꿈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거기 나가는 게 꿈인 이유는 거기서 증명할 수 있으니까 거기 나가고 싶은 거고, 그래서 뭔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가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네. 이게 뭔가 둘이 한 얘기가 합쳐지는 것 같은 게, 사라가 하고 싶은 말을 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난 나가서 너 자랑을 할 거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랑, 그런 어떤 그럼으로써 자기가 가치를 얻고 난 잘 살고 있어를 증명하는 자리, 이런 것 같아서 둘 다 되게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뭔가 그 TV쇼에 집착한 이유도 자기의 그 가치가 상실된 상태였는데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TV쇼에 출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광적으로 집착하지 않았나,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타이로는 뭔가 좀 모르겠었어요. 근데 그 약간 하는 말로 유추해 보자면 걔가 이제 뉴욕에 살잖아요. 그리고 흑인들한테 마약을 받잖아요. 그때까지는 흑인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는데 그게 와해되면서 점점 애가 거처를 잃어요. 그러니까 흑인 커뮤니티가 당시에는 미국에 엄청 적었을 거고, 그리고 플로리다는 백인 남성들이 성공해서 가는 장소고, 그리고 이제 그 해리가 가다가 병원을 갔을 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백인 남성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속에서 계속된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게 왜 갑자기 성공으로 가지? 막 이런 생각을 듣다가도, 근데 또 이제 막 걔가 마약했을 때를 보면 계속 장소를 헷갈리거든요. 플로리다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 지금 애틀란타로 가고 있어 이러고, 뉴욕에서 온 건데 우린 LA에서 왔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LA나 애틀란타나 흑인이 엄청 많은 동네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거기가 가는 게 목표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끝까지 좀 몰랐어요. 뭐가 꿈이고 뭐가 뭔지. 그 타이론이 저는 가장 추락한 인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 같고, 정상적인 어떤 여자친구도 있고, 후반부 가면 갈수록 그 이제 LA에서 왔어 이런 것도 그런 안정적이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흑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서 여기로 왔고, 이렇게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뒤에 흑인 남자들이, 뚱뚱한 그 흑인 남자들이 이렇게 뒤에서 땀 흘리면서 쳐다보잖아요. 백인 남자. 백인 남자들이. 그러니까 뭔가 그 안정적인 곳, 되게 안정해서 정말 그 불안으로 넘어온 전형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제일. 나머지는 그렇게 막 안정적인 삶인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중에서 타이론이 묘사되기로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약에 빠지면서 점점 뭔가 이렇게 돼가는, 제일 많이 추락한 인물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안정에 있다가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어딜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곳이 불안인 거지. 불안정한 곳이잖아요. 애틀란타인 줄 알고 가고 있는 거고. 그치. 마약하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출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확실히 그 해리랑 메리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마약만 없으면 서로 막
못할 말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마약 하면은 엄청 다정해지고 서로 그런 것처럼 뭔가 관계가 으스러지는 게 있네요. 확실히 그렇게 네 명이 다 찢어지는 것도 그렇고. 뭔가 근데 그 송목 씨 말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송목 씨가 말했던 느낌. 왜냐면 제가 영화 맨 처음 부분에 그 타이런이랑 해리랑 둘이 TV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 딱 길목을 잡아주는데 거기 그 백인 아주머니들이 쩌르르 앉아 있어요. 거기에 해리까지 백인이고 딱 흑인 한 명 딱 서 있으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했었거든요. 왜 굳이 저런 식으로 구성했나? 그 앉아 있는 아주머니들을. 그 장면이 되게 뭔가 그 시각적으로 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도. 딱 왜 한 명도 뭐 다른 인종을 썼지 않고 왜 백인 아주머니들만 쩌르르 세워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런 성목 씨가 말했던 것 중에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그래서 저는 왜 엄마 얘기를 계속 넣었나. 그러니까 엄마랑 관계에서 본인이 가치를 느끼다가 그게 상실돼서 해리랑 이제 그 마약 판매하는 그냥 결국 그것도 해리랑의 관계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약으로 인한 관계잖아요. 해리랑도.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쉽게 무너지는 관계다. 그래서 다시 혼자가 돼서 침대에 누웠을 때 엄마를 회상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또 엄마를 상실된 가치 없는 상태이구나 나는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나. 타이론이 어쩌면 좀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이 영화가 이제 초반부에 그나마 비교적 좀 중독이 덜 됐을 때 사람들이 아까 그 백인 아주머니들 쫙 앉아 있고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나 그런 거에서 좀 수평적인 그런 움직임이 되게 많이 돋보이거든요. 이렇게 가거나 TV를 끌고 이렇게 가는 움직임, 그 다음에 해리 상상 속에서도 이 뭐라 하죠 그거를 가판이라고 하나 그런 이렇게 난간도 이렇게 수평적으로 쭉 있고 해안선 수평적으로 쭉 있고 거기 서인 한 명 있고 이런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타이론이 그 흑인 여자친구하고 관계를 하고 누워있는 장면이었나요? 그게 이제 카메라가 그거를 위에서 찍으면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서 찍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부터 그 이후로는 그 인물들이 뭔가 되게 수직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많고 누워있을 때도 사실 누워있는 걸 위에서 찍으면 화면에서 보이기엔 이렇게 수평적으로 누워있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다 수직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 마지막 장면도 같은 자세로 누워있는데 이렇게 수직적으로 서 있는 근데 이 수직이라는 게 약간 위태로운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서 있는 거니까 넘어질 수 있다. 점점 뭔가 그런 어떤 그 전환점을 보여주는 게 그 저는 타이론이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 뭔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누워 있는데 유일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전환되는 계속해서 바뀌는 느낌이 드는 장면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뭔가 저희가 캐치를 못했을 수 있는데 타이론이 어떤 그런 아까 말한 듯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추락한 인물이기도 하고 어떤 무언가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단점 조금 아쉬웠다 아니면 이랬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컵케이크 날라다니는 장. 너무 직관적이다. 전 냉장고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게 옛날 영화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막 호국에 음식들 날라다니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 그런 애니메이션도 생각나고 우리나라 시티콤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제가 너무 그런 거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살짝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냉장고가 이렇게 그 쿵쿵쿵 하면서 오는 장면도 그랬나요? 네, 그거 약간 몬스터하우스라고 있어요. 옛날에. 맞아. 그거 생각났어요. 집이 몬스터화 되는.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장면은 옛날 영화인 걸 감안하고 보기도 했고 뭔가 저예산 느낌도 나서 암묵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보통 코미디에서 쓰일 법한 것들이 되게 무섭게 전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그 컵케이크 비행 컵케이크가 숨 쉴 틈을 만들어준 거죠. 영화에. 약간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뭔가 딱 대표적으로 알게 되는 장면. 저는 그런 장면이 오히려 되게 뭔가
이 감독의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러프한 표현욕을 되게 그냥 되게 러프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흥미롭게 봤어요. 오히려 이렇게도 저도 옛날 영화인 걸 좀 감안한 거겠죠. 근데 재밌네, 이렇게도 표현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약간 웃을 틈? 대중적으로 좋아하려나 이 영화가? 그건 또 의심이 드네. 대중적으로는 맞아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영화죠.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된 편이잖아요. 제일 잘 됐죠, 이 감독 영화 중에. 아마도 제가 근데 알기로. 이것도 나는 솔직히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확실히. 근데 상업적으로는 성공했나요 이거? 잘 몰라요. 이게 그렇게 성공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이 예술가로서의 성공은 엄청난 성공을 이뤘지만 대중적인 어떤 상업적 성공은 크게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영화가 역하기도 하고 이건 사실 단점이라기보다 영화 느낌인데 사실 사람들이 그거 끝까지 보는데 불편하면 영화가 불편하면 안 보는 사람들 많아요. 영화 자체가 왜 영화가 어쨌든 그 뭔가 본인 누군가에게-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게 굳이 그 시간을 부정적인 감정을 써가면서 봐야 되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얘기가 사실 보면은 저는 엄청 극적이다라고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스토리 라인이. 왜냐면 결국 어떤 아줌마 다이어트 얘기고 엄청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아줌마의 다이어트 얘기고 뭐 TV쇼 출연이 무마돼서 정신병원까지 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소리나 막 사운드 이런 거 무서운 거보다도 진짜 막 그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엄청 그 골드팝 이제 병원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막 뭐 먹이고 하는데 그 먹이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막 서로 둘이 일상 얘기하면서 맞아. 막 먹이는 게 전 되게 무서웠어요. 그런 게 그 골드팝이 된 것 같이 느껴졌어요. 뭔가 그거랑 같이 그 해리 팔이 완전 망가졌는데 간수들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넥스트 다음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맞아. 그 장면이랑 살짝 비슷한 시간대에 네. 뭔가 그런 느낌을 막 극적으로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스토리라인이 그렇게 세지 않아도 영화 자체로만 보면 엄청 업다운이 심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막 그런 재미를 느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이 1인칭 주인공이라고 아까 했는 게 그런 것에서도 보이는 것 같은 게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정하고 근데 그냥 근데 일반 사실- 사람인데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이 사람들이 범죄자고 그치. 이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좀 한 줄 평이어도 되고 그냥 평가가 해보고 마무리합시다. 한 줄 평. 한 줄 평 아니어도 돼요. 네 줄 평이어도 되고. 불쾌한 영화 좋아하거나 좀 그 새로운 못 보던 장르, 못 보던 영화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꼭 봤으면 좋겠어. 저는 약간 이거 더 불편하고 더 기괴하게 만들어서 한국 청소년들한테 보여줘요. 요즘 그게 엄청 이슈라고 들었거든요. 청소년 마약이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 구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맞아. 확실히 이런 영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된다. 보면 극중 인물들도 엄청 어린데 갓 대학 졸업한 애들인데. 근데 약간 영화 학적으로도 뭔가 좀 그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봐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한 미장신 몽타주도 너무 잘 들어있는 영화고 여러 측면에서 카메라 구도나 이런 것도. 네, 그럼 저희 이제 레퀴엠에 대한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다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